파트 1, 2 그냥 사진 보고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그냥 들리는 거 답변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소리만 들려줘봤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접근법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구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파트 1, 2 LC 파트죠. 우리 로직 플로우 접근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C에 대한 접근법은 제가 예전에 컨텐츠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LC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LC 로직 플로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는요, 우리 파트 1, 2에 대한 접근법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파트 1, 2에 대해서 접근법을 그냥 사진 보고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그냥 들리는 거 답변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진에 어딜 어떻게 보고 어떤 부분을 듣고 파트 2도 문장을 한 문장 들려주는데 그 문장을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듣는지 우린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트 1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1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스텝 1, 사진을 잘 살피셔야 돼요. 선생님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 거창하게 하시나요? 예, 사진을 잘 살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사진에 뭐가 있는지,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에 인물이 있는지 인물이 없는 사물 풍경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도대체 우리는 사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냐? 영어는요, 사진에 사람이 있으면 보통은 뭐 한다? 1인이나 2인의 동작적인 표현을 묘사하는 동사를 쓸 거고요. 사진에 사람이 없으면요, 보통은 뭘 묘사한다?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의 형태로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거 토익 파트 1에서 채점하고 싶은 건 단순히 사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그 사진을 통해서 뭐 한다? 스텝 2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의 여러분 형태를 사실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단어만 듣고 그게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건지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 쫙 여러 가지가 있고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접근법이니까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보통 상태를 묘사할 때는요. 그렇죠. have 플러스 pp 또는 have been pp를 통해서 상태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상태를 묘사할 수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 영어에서 우리 많은 동작 표현 중에 토익 파트 1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동작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비빙 pp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비빙 pp는 보통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뭐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파트 1 사진을 통해서 사람이 보통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 정답으로 나올 거고요. 사진에 사람이 없는 사물 풍경 사진에서는 보통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제가 문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4번 문제를 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정답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해설하겠습니다. 가볼게요.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A cord has been plugged into an outlet. B. The woman is placing some objects in a cart. C. The woman is grasping the handles of a bag. D. Pieces of luggage are being cleared off of a bench. 풀어봤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을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A번부터 들어가면서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갑시다. A cord has been plugged into an outlet.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사진에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진에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 사진에 사람이 나오면 사람의 동작이 정답이라면서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진에 사람만 있나요? 여러 개의 어떤 사물들도 있잖아요.
그 사물들의 뭘 묘사할 수도 있다? 상태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 동사의 표현, 동작 동사의 표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A번 뭐라고 했어요? A cord has been plugged into an outlet. 그렇죠. has been pp가 들렸어야 돼요. 여러분들 방금 요거 배웠던 거 들리지 않았나요? 그럼 상태를 표현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주어가 뭐였어요? A cord has been plugged into an outlet. 그렇죠. 스크립트를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바로 나왔네. has been plugged in이라고 해서 뭐가 나왔다? 코드가 아울렛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뭐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그 아울렛 여기선 아닙니다. 물론 그 아울렛도 이 아울렛을 쓰지만 여러분 아울렛 뭐한다? 우리나라 말로 콘센트라고 하는 거. 선생님 콘센트 영어 아닌가요? 아니에요. 완전 콩글리시입니다. 우리 코드 꼽는 그렇죠. 플러그인 하는 곳이 영어로는 아울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울렛에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다? 선이 그렇죠. plugged into 꽂혀져 있는 상태다.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코드가 아울렛에 꽂혀져 있어요? 안 꽂혀져 있어요? 꽂혀져 있는 상태죠? 동작이 아니니까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 정답 뭐가 된다? A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번부터는 왜 오답인지를 한번 볼게요. 갑시다. The woman is placing some objects in a cart. 다시. The woman is placing some objects in a cart.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자의 어떤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자가 물품들을 카트에 뭐하고 있다? 넣고 있다라고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카트 쪽을 보지도 않습니다. 카트 쪽을 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 사람 태블릿 PC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손동작이나 눈동작이 이 카트를 가리키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카트에 뭔가를 하고 있는 동작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동작 동사로 쓴 거죠. 자 그런데 우리 C번도 한번 들어볼게요. The woman is grasping the handles of a bag. 다시 The woman is grasping the handles of a bag. 질문 드릴게요. 지금 grabs라는 여러분 뭐한다? 잡고 있다, 쥐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자, 우리 백의 핸들을 쥐고 있고 잡고 있다. 우리 백 하면 어디 있어요? 가방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보이는데 여러분 손동작은 뭘 잡고 있죠? 그렇죠. 태블릿 컴퓨터를 잡고 있잖아요. 가방에 손도 대고 있지 않으면 이 동작으로 우린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마지막 거는 왜 오답인지 한번 볼게요. Pieces of luggage are being cleared off of a bench. 한 번 더. Pieces of luggage are being cleared off of a bench. 그렇죠.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다. 비빙 PP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빙 PP 제가 뭐라 그랬죠? 주어가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러한 주어가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가 나오려면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동작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 동작으로 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하고 있는 주체, 질문, luggage, 이 가방 짐들이 벤치로부터 치워지고 있는 중이다? 자, 질문 드릴게요. 벤치에 가방 이미 없습니다. 이미 카트에 들어가 있어서 벤치에는 가방이 이미 깔끔하게 치워진 상태죠. 잠깐만. 이 사람이 어떠한 동작도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가방이 치워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비빙 PP가 나오면 절대로 행위의 주체가 없으면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비빙 PP를 통해서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주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미 벤치에 가방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치워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have been cleared라고 쓰면 정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비빙 PP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요. 요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 명이 여러분 들어가 있죠. 트럭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먼저 듣고 판단해 볼게요. 갑시다.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A construction crew is spreading out gravel. B. Heavy machinery is parked on the pavement. C. A tire on the vehicle is being replaced. D. A dump truck is being loaded with dirt. 오케이, 여기까지 풀어봤나요? 자, 정답 한번 찍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A번부터 들으면서 왜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닌지를 결정 지어볼게요. A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시다. A construction crew is spreading out gravel. 질문 드릴게요.
어떤 공사장 인부가 한 명이 나와서 지금 뭘 뿌리고 있다? 자갈 같은 거 돌들을 뿌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사람의 사진에 동작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A번 찍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스크립트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6번 스크립트인데 construction crew가 여러분 조약돌 어떤 자갈 같은 거 뿌리고 있는 모습 안 보여요. 그럼 오답이 될 것 같고요. B번 볼게요. Heavy machinery is parked on the pavement. 여러분 중장비가 어디 페이브먼트는 뭐예요? 여기 그 도로 포장된 위죠. 포장 위에 주차되어져 있다? 여러분 지금 바닥 보니까 포장된 도로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건 비포장 도로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오답이겠죠. 얘네들이 당연히 중장비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포장된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C번 보겠습니다. A tire on the vehicle is being replaced. 아, 뭐 나왔어요? A tire on the vehicle is being replaced. 그렇죠. 비빙 PP가 나왔네요. 여러분 비빙 PP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주체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vehicle에 있는 타이어가 교체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되려면 질문 누군가가 적어도 나와서 이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어야 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의 주체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정답으로 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되겠죠. 그럼 D번 한번 볼까요? A dump truck is being loaded with dirt. 다시 A dump truck is being loaded with dirt. 질문 또 비빙 PP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빙 PP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자 dump truck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덤프 트럭이 있는데 그 덤프 트럭이 뭐 되어지고 있다? 짐이 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뭐로? 그렇죠. 흙 같은 걸로 짐 실리고 있는 중이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포크레인에 여기 사람이 뭐 하고 있다? 동작적으로 지금 막 흙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이런 동작적인 행위의 주체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비빙 PP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설정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러면 기억할게요. Part 1에서 테스트하고 싶은 것보다 상태 동사를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동작 동사를 들을 수 있는지 그 형태적으로 듣기를 들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고 그냥 단어 하나만 들었다고 해서 얘를 매칭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안 됐잖아요. 이게 상태로 묘사된 표현인지 have been pp인지 아니면 be being pp로 쓰인 건지 정확하게 여러분 동사의 형태를 듣는 훈련을 Part 1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Part 1의 우리 출제 의도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로직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트 2는 결국 한 문장을 들려주고 3개의 보기를 들려준 다음에 알맞은 대답으로 정답을 찍는 건데 결국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만 쫙 들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굉장히 뭐한다? 빠르게 들리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일부러 파트 2라고 속도를 빨리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을 들려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들릴 뿐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할게요. 파트 2를 듣는 훈련할 때 무작정 많이 듣고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이 문장의 어떤 포인트? 영어 문장에선 동사가 제일 중요하죠. 동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문장의 구조를 그릴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로직 플로우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첫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 단어를 듣고 여러분들은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문장의 구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의 구조를 못 떠올리면요. 특히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을 영어에서 모른다? 어차피 못 들어요. 우리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보통은 동사 주어걸로 의문문을 쓰죠. 또는 의문사가 나오면 동사가 튀어나오면서 의문문을 쓰는데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어떤 언어의 구조적인 특성 이해 못한다? 아무리 소리만 들려줘봤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 단어 듣고 문장 구조 떠올리는 훈련을 할 겁니다. 즉, 첫 단어 듣자마자 의문문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뭐 의문사 의문문인지 비동사 의문문인지 그런 것들이 들려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그 의문문의 유형에 따른 도대체 동사가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또는 서술부 파트가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를 여러분들은 구조를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 구조 예측하는 훈련을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거고 일단 문제를 풀 시간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한 문제 풀고 한번 듣는 훈련 해볼게요. 자, 갑시다. Number 18. How many computers were ordered for the department? A. You can check the invoice. B.
On personal laptops only. C. He hasn't delivered any yet. 정답 찍어봤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본인의 정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자, 듣는 훈련 해볼게요. 제가 첫 단어 들리는 순간 의문문의 유형과 동사가 어디서 나올지를 체크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가볼게요. How many computers were ordered for the department? 질문 드릴게요. how라는 의문문으로 시작되는 거를 우린 들었을 거예요. how라는 의문사가 나오면 소리를 쫓아가면서 듣기라기보다는 how라는 의문사가 가질 수 있는 문장의 구조가 머릿속에 구조가 그려진 상태에서 소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게 언어를 듣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럼 질문, how라는 의문사가 이끄는 문장의 구조를 적어도 2개는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뭐가 있죠? 맞아요. how 뒤에는요. 바로 동사가 나오면서 주어 같은 게 나와서 어떻게란 뜻으로서 방법이나 또는 의견 또는 상태를 물어볼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그려지지 않고 의미 파악이 안 되면 어차피 여러분 많이 들려줘도 못 들어요. 두 번째, how라는 의문사는요. 또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서술부 동사를 씀으로써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 부분 다시 들어보세요. How many computers were ordered for the department? 그렇죠? how 뒤에 동사 바로 나왔나요? 아니요, 바로 안 나왔어요. how 뒤에 지금 뭐가 이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how 뒤에 man이라는 형용사 파트가 이어지죠. How many computers were ordered for the department? 질문, 형용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동사가 뒤에 튀어나올 겁니다. 그 동사 부분의 자리를 잡아둔 상태에서 소리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간다? How many computers were ordered for the department? 그렇죠. 여러분들은 뭘 들었어야 된다? were ordered를 들었어야 돼요. 그러면 full sentence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full sentence로 우리 18번 문제였고요. 자, 볼게요. How many computers were ordered for the department?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파트가 생각이 돼야 된다? How many? 얼마나 많은 컴퓨터들이 were ordered 주문되었어? 그 부서를 위해서.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물론 우리의 목적은 이걸 다 듣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소리를 쫓아가면 맨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식어를 안 들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수식어만 듣고 앞에 동사 파트가 어디서 나오는지 못 듣는다? 못 풀어요. 근데 수식어를 설사 못 듣는다 할지라도 how many were ordered를 내가 들었다? 얼마나 많은 컴퓨터들이 주문됐냐고 이것만 듣고 수식어 못 들었다? 풀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좀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how 듣자마자 형용사 나왔네? 얼마나라는 정도를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서 뒤에 동사 파트가 이어지겠네? 얼마나 많은 컴퓨터들이 주문되었냐? 이게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훈련의 영역입니다. 됐습니까? 구조를 예측하면서 듣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러면 A번 이제 보기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A번 한번 보겠습니다. You can check the invoice. 너 인보이스 확인할 수 있어. 네가 그거 확인해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컴퓨터들이 주문됐어? 네가 확인해봐. 그렇죠. 정답 A번이죠. 이런 보기의 유형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스텝 2. 파트 2의 빈출 보기 유형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방금 A번은요. 그렇죠. 세 번째에 있는 이 IDK 표현이라고 저는 불러요. 여러분 실제로 저도 원어민 친구들이랑 이 채팅 대화를 할 때 IDK 많이 씁니다. 실제로 줄여서 많이 쓰는데 I don't know의 약자입니다. I don't know. 그렇죠? 모른다 관련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야, 이거 담당자 누구야? 몰라? 정답이죠? 야, 이거 회의 어디서 열려? 몰라. 쟤한테 물어봐. 정답이죠? 야, 이거 회의 언제 열려? 야, 몰라. 그거 내가 결정 안 했어. 야, 저 사람이 결정했어. 야, 이거 어떻게 등록해? 몰라. 무조건 정답이죠. 그렇죠? 그럼 토익에서 나올 수 있는 모른다 표현들 웬만한 것들 제가 밑에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요. 그럼 A번 다시 들어볼까요? 갑시다. You can check the invoice. 나 몰라. 네가 확인해봐. 이거죠. A번 정답입니다. 그럼 B번도 한번 들어볼까요? 갑시다. On personal laptops only. 이런 보기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서술부를 잘 못 듣고 이런 컴퓨터 같은 것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은 보통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유사 발음이나 연상어휘가 나오면 주로 오답으로 측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동사 파트를 제대로 못 듣고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들은 명사만 가지고 뭐 한다? 토익 출제위원들이 함정 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On personal laptops only. 아, 랩탑,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그런 얘기인가? 그렇죠. 소설 쓰는 사람들을 위한 함정 보기가 되는 겁니다. 유사 발음 연상어휘가 나오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C번 볼게요. He hasn't delivered any yet.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가 누구죠? 그쵸? 여러분, 갑자기 질문에서 어디에도 Mr. Koo, Mr. Kim, Mr. Lee 이런 표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he, 그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대명사는 아무런 것도 지칭하는 거 없이 혼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오답이 되고 여러분 order에 대한 연상어휘 deliver 그렇죠? 배송해주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함정 보기가 나온 거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들어볼게요. Number 15. Who are you going with to the beach? A. Yes, for a few hours. B. At a nearby resort. C. Actually, I can't go.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단어 들리는 순간 우리 뭐 한다? 의문문의 유형과 동사 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첫 단어 뭐였어요? Who are you going with to the beach? 그렇죠. who. 그리고 뒤에 all 나왔네요. 근데 비동사는 조심해야 돼요. 좀 이따 비동사 의문문에서도 정리를 할 건데 비동사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부분? 보어 부분이 서술부를 담당할 거예요. 왜? 비동사 혼자 가지고 의미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술부 부분에 보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Who are you going with to the beach? 그렇죠. going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 are you going with to the beach? 질문 드릴게요. 너 누구와 갈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to the beach 이거 못 들었어도 돼요. 근데 너 누구와 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돼야죠. 너 누구랑 가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만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Yes, for a few hours. A번은 yes만 듣고도 지울 수 있어요. 응? 소장님,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자, 빈출 보기 유형에서 두 번째입니다.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Who, where, when, what, which, why, how 같은 WH로 시작하거나 how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에서 여러분 뭐 한다? yes나 no로 나오면 오답이에요. 왜? 의문사로 물어볼 땐 절대로 yes나 no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해볼까요? 담당자가 누구야? 응? 안 돼요 이거? 오케이. 야 이거 회의 어디서 열려? No 아니 말 안 되죠. 지금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야 회의 언제 열려? 응?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 의문사로 물어보면 절대로 뭐로 답변할 수 없다? Yes, for a few hours. 뒤에 들을 것도 없어요. yes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B번 볼게요. At a nearby resort. 그렇죠. 근처 리조트에서 잠깐만 누구랑 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장소를 묘사하는 표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C번 볼게요. 정답이겠네요. Actually, I can't go. 너 누구랑 갈 거야? 나 못 가. 그렇죠. 정답 C번이죠. 그럼 문맥적으로 꼭 파악을 하시고요. 너 누구랑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만 연결하실 수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이런 빈출 보기 유형들은 익숙하게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야 이런 C번 보기 같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문제 정도 풀어봤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Number 25. Isn't the clinic's waiting room going to be repainted soon? A. It would make the space more attractive. B. A bid from a construction company. C. She didn't look at the color chart. 정답 찍어봤나요? 오케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문문인지를 체크해 볼게요. 갑시다. Isn't the clinic's waiting room going to be repainted soon? 여러분들은 isn't를 들으셨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isn't 뒤에 비동사 의문문이네? 그럼 뒤에 주어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이걸 대답 못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못 들어요. 왜? 영어의 의문문에 여러분 그런 구조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한다? 보어 부분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동사 의문문이 그냥 Are you happy? 이런 형용사나 명사 보어를 통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뭘 물어본다? 그렇죠. 이런 구문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Isn't the clinic's waiting room going to be repainted soon? 질문,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나왔다? going to 동사 원형을 통해서 나왔죠. 그럼 이건 무슨 구문이에요? be going to 동사 원형 구문.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예정이다를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문의 구문으로서 be going to 구문이 하나의 덩어리로 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술부 파트로 듣고 싶은 건 이 동사원형 파트라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귀 속에 들려야 되는지. Isn't the clinic's waiting room going to be repainted soon? 그렇죠. 저라면 그렇죠. to be repainted를 들었어야 됩니다. 아,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걸 뭐 한다? 이 isn't 들리는 순간 주어 나왔네, going to 나왔네. 아, 이 부분. 그렇죠. 비동사 의문문이 나오면 혹시라도 뒤에 구문적인 표현으로 투부정사 구문이 나오지 않을까? 항상 기민하게 생각하면서 의심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야, 곧 이거 다시 페인트 칠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clinic's waiting room 만약에 놓쳤다 하더라도 isn't going to be repainted만 들어도 이 문제 풀 수 있다니까요. A번 들어볼까요? It would make the space more attractive. 그 공간을 좀 더 매력적이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 그렇죠. 야, 이거 페인트 칠 다시 되지 않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은 페인트 칠 다시 하면 당연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거야. 정답 A번이네요. A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문장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를 하면 A번으로 바로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B번 볼게요. A bid from a construction company.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컨스트럭션 회사로부터의 입찰.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이거 무슨? 그렇죠. 우리 repaint에 대한 여러분 연상어휘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건설 회사로부터의 입찰? 그게 아니라 야, 여기 웨이팅룸이 다시 곧 페인트 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거 다시 페인트 칠 되면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게 보일 거야. 정답 A번으로 연결해야죠. 근데 C번은 왜 안 된다? She didn't look at the color chart. 여러분 아까도 했네요. she 지칭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괜히 이거 color 가지고 repainted에 대한 그렇죠? 우리 연상어휘 혼동어휘로 볼 수도 있고요. she를 지칭하는 대명사 명사가 없다라는 점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27번 문제도 한번 들어볼게요. 갑시다. Number 27. Wasn't John asked to lead the orientation for the interns? A. Yes, I read the instructions. B. Isn't that usually Maria's job? C. A few internal documents. 정답 찍어봤나요?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우리 연습하는 문제인데 자, 첫 단어가 뭐예요? Wasn't John asked to lead the orientation for the interns? 여러분 또 비동사예요. wasn't. 긍정이나 부정이나 영어는 상관없습니다. wasn't로 물어보는 순간 뒤에 주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된다? 보어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비동사 의문문은 뭘 조심하자? 구문적인 표현으로 하나의 덩어리체로 흡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연습하라고 했어요. 무슨 덩어리 나왔어요? Wasn't John asked to lead the orientation for the interns? 그렇죠. be asked 동사원형 구문이죠. 이 무슨 구문이에요?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 그러면 이걸 의문문으로 바꿨네. 야, 뭐뭐 하라는 요청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wasn't니까 뭐뭐 하라는 요청 받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들리고 투부정사 뒤에 나오는 이 동사 원형이 뭐인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자,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Wasn't John asked to lead the orientation for the interns?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그렇죠. 이 lead를 일단 듣고 계셨어야 돼요. 야, 그 오리엔테이션 이끌라라는 그 요청 받지 않았어? 누가? 존이요. 근데 누구를 위한? 인턴 사원들을 위한 OT 이끌라고 존이 요청받은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단어 하나하나 쪼개서 여러분 들으면 절대로 사람은 소리를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한 덩어리로 듣는 구문적인 걸 익혀두시고요. A번 볼게요. Yes, I read the instructions. 여러분 A번 찍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오리엔테이션 이끌라는 요청? 그러니까 나 그 지시사항 읽었어.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석하시더라고요. 질문 드릴게요. 누가 요청받지 않았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존이요. 너 말고 존이요. 근데 왜 갑자기 내가 이거 읽어봤어야? 말이 안 되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할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면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2번 볼까요? Isn't that usually Maria's job? 그렇죠. 다시 반문하고 있네. 야, 그거 보통은 마리아가 할 일 아니야? 잠깐만. 존이 그거 이끌라고 요청받지 않았어? 야, 그거 보통 마리아가 하는 일 아니야? 그렇죠. 연결될 수 있죠. 정답 B번이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하고 듣고 구문적으로 구조를 예측하면서 들리면 당연히 의문문으로 반문을 하는 질문들을 매칭시켜서 이해하면서 문제를 찍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C번 볼까요? A few internal documents. 왜 나왔어요? internal. 그렇죠. 유사 발음어휘. 연상어휘가 나오면 주로 오답으로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나요? 이렇게 파트 1, 2 우리 실전 문제를 통해서 조금 접근하는 법을 배웠는데 why, which 이런 의문문의 종류도 많고 파트 1에서도 여러분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많죠. 하지만 오늘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로직 플로우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접근법을 꼭 체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우리 파트 1, 2 모두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는 그럼 뭘까요? 파트 3, 4 기대해주세요. 곧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